데드리프트는 무게 중심을 깨는 운동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바드TV 하영균입니다.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많이 하시죠? 오늘은 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땅데드라고 하죠. 땅을 살짝 찍었다가 올라오는 그런 올림픽 스타일인데요. 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죠. 뭐 하체 운동이다, 뭐 등 운동이다, 아니면 뭐 전신 운동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등이라고 대답하는데 대표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하체가 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 근데 하체라고 생각한 거죠? 밑에서 좀 엉덩이가 느낌이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가장 밑에 구간에서.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컨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데드리프트의 종류들이 많은데, 뭐 스티프 데드리프트도 있고, 뭐 스모 데드리프트도 있고, 뭐 루마니안도 있고, 뭐 컨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모 데드리프트는 엉덩이나 하체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맞고, 스티프 레드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라든지 엉덩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등 운동이 아닌데, 컨벤 데드는 사실 이제 등을 타겟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광배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등이라면 이제 광배근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기립근도 있지만, 기립근으로 하는 느낌하고 광배근으로 하는 느낌하고는 완전 다르고, 무게중심도 완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줘서 광배근을 좀 더 집중해서 운동을 시키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고, 이걸 내가 이제 정확하게 그 기술을 좀 습득을 하게 되면 정말 데드리프트 하나만 끝내도 등이 정말 여기 호박이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데니쌤이 예전에는 엉덩이나 하체 쪽에 느낌을 받았다, 근데 저한테 운동을 좀 배우고 등으로 이렇게 이제 힘이 전달이 되는 걸 느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게중심을 이해를 좀 잘 못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중에서 가장 기본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하실까요? 자, 데드리프트 실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등에 이제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좀 참여시켜야 되는 근육을 한번 좀 볼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척추기립근이라고 얘기하는, 그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기립근은 말 그대로 척추기립근이기 때문에 몸을 바로 세워주는, 우리가 데드리프트에서 직접적으로 몸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기립근하고 되게 비슷한 라인에 붙어 있습니다. 기립근은 안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근육이고,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사실은 이제 제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흉요건막이라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거는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건막에 이제 광배근이 갖다 붙는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막이 이제 여기 척추의 극돌기와 뭐 천골, 장골릉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 광배근이 이 기립근하고 되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정확하게 광배근을 잡아서 운동을 시키게 되면 등 운동도 당연히 잘 되겠지만, 여기 있는 척추 기립근의 안정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배근에 정확하게 힘을 못 느끼면서 데드를 진행하신 경우, 방금 우리 이제 데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힘이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데니 선생님 어땠어요? 허리 안 아팠어요? 허리 아팠는데 이제 그게 등인 줄 알고. 그렇죠, 허리가 아팠죠. 그게 이제 기립근만 쓰게 된 겁니다. 두 가지의 근육이 함께 쓰이기 때문에 기립근은 되게 안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정확하게 광배근만을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데드리프트 하는 동작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데드리프트는 무게 중심을 깨는 운동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흔히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여기서 자, 시작하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뭐 미드풋 이런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앞뒤 밸런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버리면 광배근의 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광배근을 잡으려면, 자, 팔꿈치와 장골의 거리, 이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광배근의 힘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많이 늘어나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 이런 식으로 몸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의 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배근이 못 잡으니까 결국은 기립근이 다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주면서 광배근의 힘을 걸고, 그와 함께 대둔근도 힘이 같이 걸리게 되면 광배근이 또 운동이 진행이 되고 안정적인 기립근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데드리프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려가는 동작이 중요한데, 내려갈 때 3단계의 동작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엉덩이 쭉 빼면서 바로 내려가시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은 뭐 어깨 넓이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자, 몸을 약간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등에 힘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요 등에 힘을 잡을 때 상완골, 팔뼈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외전입니다. 외전으로 해서 이 팔꿈치가 광배근에 가깝게 위치를 시키고 등에 힘을 딱 건 상태에서 이렇게 광배근과 기립근이 한 번에 딱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 1단계. 자, 무게중심을 먼저 깬다. 여기까지. 자, 바는 절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면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로 잡고 광배근에 힘을 주고, 자, 2단계에서 그대로 무릎의 각도는 유지한 채로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은 앞에 있고 무릎까지 내립니다. 자,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무릎을 구부리면서 땅까지 총 하고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릎을 구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앉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립근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골반을 전방경사한다는 건 아실 겁니다. 허리 요추를 전방경사하는 게 아니라 천골을 전방경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골을 전방경사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햄스트링이 당기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긴장 때문에 허리가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햄스트링을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앉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천골의 긴장을 계속 유지를 잘 할 수 있게끔, 아치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려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까지 왔으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한 번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한 번에 일어나면서 팔꿈치를 살짝 뒤쪽으로 빼면서 광배근에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걸 연속 동작으로 보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자, 데드리프트에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보통 우리가 데드리프트 하면 등은 등척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광배근은 뭐 등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립근은 등척성이 많습니다. 근데 광배근 같은 경우는 등장성입니다. 자, 광배근은 여기 이두 근구에서 척추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드를 하면 팔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죠. 흔히 등척성이라고 하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데드는 이 정도까지 근육이 움직이면서 굉장히 강한 소축을 일으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장성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셔널 데드나 루마니안 데드나 이런 운동들은 등 운동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테니스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까? 또 질문은?
저희 이런 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사용하고도 해서도 괜찮은 건가요? 응? 그 이제 이런 바닥에서가 아니라 저런 바 같이 좀 높이를 더 높게 해가지고. 아, 렉에서 해도 되냐는 네네네. 건가요? 렉이랑 저 옆에 있는 바 있잖아요, 저거. 그러면 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네네네. 이런 이제 렉들은 실제로 이 원판이 바닥까지 닿지 않는 형태의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몸에 훨씬 더 긴장을 좀,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땅까지 찍었다가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뭐 햄스트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그 아킬레스 텐던 쪽에서 긴장이 많은 사람들도 완전 컨벤데드는 쉽지가 않죠. 이 렉 같은 경우에는 완전 땅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짧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이 훨씬 좀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바디TV 하용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